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여자의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경우 대개 자녀의 출산이 어렵다든지 조산을 한다든지 또 남편을 잘 받들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여성은 남편보다는 자식 위주로 살게 됩니다. 또 성격도 보통 고집불통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위주고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뭐 게으르기도 하고 또 늦잠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동료나 친구들과 여럿이 모이면 자기 할 일을 제쳐놓고 친정 자랑이나 한다든지. 왜요? 친정이 인수니까요. 그 친정 자랑이나 한다든지 해서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친정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친정은 인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친정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방해로 부부 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부작용입니다. 인수가 편중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죠. 남자의 경우는 사주의 인성이 편중된다면 역시 그 인성이 강하면은 자식에 해당하는 관성을 흡수시켜서 길을 넘어 설계시켜서 자식을 늦게 두게 되고 심하면은 자식이 절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자식인 관성의 길을 왕한 인수가 길을 너무 빼앗기 때문이죠. 또 식상이 손자에 해당이 돼요. 남자에게는 그 식상이 손자에 해당하는데 인성이 지나치게 태왕하다 보니까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성이 강한 남자의 경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부간이라고 하죠. 그 고부간의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샌드위치맨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인성이 강하면 아무래도 마마보이 성향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조종을 당하거나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 다시 말해서 재성이 그 인성을 극을 합니다만 어머니가 강하니까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강하니까 극을 하러 갔다가 자신이 역극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싫고 시어머니도 싫고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성이 편중되어 있는 남자는요, 좀 어수룩하거나 수단이 없는 여자를 만나야 백년해를 할 수 있답니다. 영리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를 만나면은요, 항상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서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깨우치고 영리해서요, 스스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겠다,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그러한 어떤 하소연보다는 대개 여성분들의 그런 상담이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 사주에 그 남편의 인성의 편중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으니 좀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좀 참고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성분은 그것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응해지진 않지요. 그러나 사주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이 나빠서 그렇다라고는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분의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나름대로 힐링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나를 생해주는 인수일지라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때와 그것을 모르고 부딪힐 때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명리를 공부하고 제 자신의 사주, 제 가족의 사주를 알므로 해서 나름대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실일은 오늘도 제가 좀 기분이 꿀꿀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이 제 할 일이기 때문에 다소 표정이 좀 굳어 있긴 합니다. 아내와 아침에 한바탕 했어요. 물론 한바탕이라는 건 감정적인 소비를 말합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저한텐 95세 된 노모가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가 며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또 제가 한번 찾아뵈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아침부터 아내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제 어머니나 제 아내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인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입 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그런 아내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로부터 좀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중간에서 샌드위치맨이 되는 것이죠. 마침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한 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뵙다 보니까 좀 썰렁합니다. 여하튼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태과하면은 사업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월급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인성이 많다 보니까 뭐 거래처와의 문제 또는 어떤 그 문서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매끄럽질 못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소화기능이나 생식기능에 고질병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식기능은 식상이 대변을 합니다. 그런데 인수가 식상을 건드리면 그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육친에 대한 편중 또는 혼잡한 경우에 단점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수가 태왕하다. 또 견겁이 태왕할 수도 있죠. 견겁 태왕. 또 식상 상식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만 상식이 태왕하다. 이때 상식을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재성이 태왕하다. 또 관살이 태왕하다. 우리가 육친의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태왕한 육친들을 가지고 있는 명조는 그 일가는 굉장히
곤고한, 다시 말하면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또는 제가 강의 시간에 흔히 쓰는 말로 거지팔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육친들이 태왕하면은요, 전부 재관의 재와 관, 다시 말해서 재물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주를 편안하게 하자면 이 재성이 작용을 하죠. 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또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와 관이 전부 깨져요.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가 태왕하다 그러면은요, 이 관이 매몰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수를 생하죠. 그럼 금생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해주는 인성이 태왕하다면 그 인성을 생하는 금은 넓은 강물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이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관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관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 재도 관을 생하에 드는데, 자기가 생해야 될 관이 허약하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인수가 태왕하면은 재는 인수를 극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극을 하러 갔다가 역극을 당해요. 역극을 당해서 재가 오히려 깨집니다. 이 경겁이 태왕하면은요, 이 재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군겁쟁재라고 하는데요, 여러 비경겁이 모였다 보면 어느 한 덩어리에 재를 놓고 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재가 지 기능을 못하고 이 재의 생을 받아야 되는 관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관에 문제가 생겨요. 상식이 태왕하면은요, 이 재가 또한 매몰돼 버립니다. 너무 자기를 생해주는 재 입장에서 보면 인수가 되는 상식이 마마보이 만들듯이 이 재를 헛되게 만듭니다. 또 이 상식은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하니까 이 관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성이 태왕하면은 잘못하면 재다신약이 돼요. 재가 너무 많다 보면은 자기는 신강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재물을 뻔히 보고도 취할 수가 없어요. 또 관의 입장에서도 재가 인성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과다한 인성으로 인해서 관도 묻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살이 태왕하면은 이 재의 설기가 아주 심하게 돼요. 왕한 관살로 인해서. 그리고 이 관이 태왕하다는 얘기는 다자무자,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한 다자무자에 의해서 관도 제 역할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러한 육친들이 지나치게 왕함으로 인해서 명조에 그 사람의 삶에 흉하게 작용한다 해서 이것은 흉명의 조건들이 되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성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